국내에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접 구매가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이른바 직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해외 직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약관심사 과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 구매한다. 매력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해외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네. 해외 직구가 되고 있는 거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해외 직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한 560만 건이었는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1,586만 건으로 배 이상 늘었네요. 3배 가까이 그렇죠.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었네요. 예. 2013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예. 벌써 500건 이상 늘어난, 500만 건 이상 늘어난 상황이 됐는데 예. 이렇게 늘어난 만큼 결국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피해 사례가 좀 접수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유형의 피해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소비자원에 접수된 그 피해 사례를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흔한 그 불만 유형인데 2014년의 경우에는 758건이었던 것이 2015년의 경우에는 1,66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뭐 제품의 취소, 환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제품 불량이나 파손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들도 보니까 업체가 연락이 있었습니다. 두절된 경우도 있네요. 예, 이 경우 같은 그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영세하고 또 시장 진입 퇴출이 흔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렴하고 특이한 상품이다 보니까 믿고 구매를 했는데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또 생겨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피해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분야로 이제 표준거래 약관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구매 대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구매 대행 유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정말 해외 직접 구매가 있고 해외 직접 구매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배송까지 다 이제 해외 업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표준약관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이번에 표준약관을 제정한 거는 배송 대행하고 구매 대행입니다. 이제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배송만 이제 사업자가 대행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또 제품의 구매와 배송을 모두 사업자가 대행하는 형태를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또 이 구매 대행 중에서도 그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특정을 해서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그 위임형 구매 대행과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면 이 해당 제품을 사업자가 해외에서 이제 조달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쇼핑몰형 구매 대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보면 이제 뭐 청약 철회하는 시점이 또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그러니까 해외 그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보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위임형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 대행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배송 대행 표준 약관도 좀 함께 볼 건데요. 보면 이 배송 대행업자가 운송물에 대한 검수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직구회사 대부분이 다 이 적용받는 것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검수는 이제 해당 제품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또 제품의 어떤 하자나 이상이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 배송 대행 모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검수 결과에 이제 제품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를 소비자한테 알리고 소비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표준 약관까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수 자체를 이제 게을리해서 물건이 이제 파손이 되거나 이제 훼손이 돼서 이제 그 배달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매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검수하다가 물건이 파손됐다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수를 적극적으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검수 자체의 어떤 하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구매 대행업자가 네. 배송 대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준 여건에 담겼기 때문에 예, 예. 해외 구매 대행 훨씬 더 편안하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알려드리고요. 예.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 제품을 받았는데 예. 이게 파손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파손을 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관세 명목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통관에 대한 또 운송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 소비자한테 비용 전체 구매 비용의 30% 내십시오. 예. 그러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네, 이런 네.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물건이 파손이 돼서 이제 배달이 됐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않으면 네. 이 배송 대행업자나 구매 대행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수가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배달 과정에서 이제 파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택배업자가 잘못을 해서 물건이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배송 대행업자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이제 그 택배업자한테 구상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예. 30% 지불하십시오. 이거는 부당한 예, 요구 사항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반품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하지도 않고 예. 반품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고 예. 있어야겠네요. 예, 예. 자, 이제 해외 직구를 보면 우리가 좀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게 예. 취소, 환불 네,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네. 뭐 반품 자체는 불편해서 또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부터 반품 또는 뭐 취소 예. 이렇게 배송을 다시 돌려보내는 네. 이런 절차들을 좀 진행해야 될지 적절한 예. 시기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주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매 대행, 배송 대행 형태에 따라서 네. 모두 틀리는데요. 배송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에 물건을 보내기 전까지만 네. 기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네. 또 위임형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 대행업자가 해외 사업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네. 또 이런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가 이 반품을 받아주고 또 그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 그 이후에도 사실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예. 배송 중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배송 중에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사실 분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분실됐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업자한테 분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네. 사업자한테 알리면은 예,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파손된 경우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네. 이내에 예, 사업자한테 알리면은 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구매 결정하고 나서 한 15일, 20일 내에는 받게 되니까 일단 네. 그 기간 내에 안 왔다고 하면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분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바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예, 예, 또 사업자가 또 이거를 통지를 예, 네. 잘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결을 해봐서 네. 해외 구매라는 특성이 사실은 환율이라든지 네. 관세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같은 게 예.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받았던 걸 되돌려 보내는데 또는 받는 동안에 뭐 환율 차이가 생긴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돌려보낼 때 예를 들어 그 금리 차이가 생겼다. 네.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배송 대행이나 쇼핑몰형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사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예, 이제 위임형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 지불했던 금액하고 네. 이제 나중에 발생한 비용 사이에 이제 차이가 보통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네. 물건 가격이 보통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환율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데 이거를 이제 사업자 같은 보통 이제 이 정산금액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제 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네. 약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업자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정산을 그렇죠. 하고, 예, 불리할 때는 정산을 안 할 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표준약관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 또 소비자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더 받을 것이 있다, 비용이 덜 네.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요구해서 예, 차액을 받을 수 받으실 있도록.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차액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예, 얘기네요.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 그렇죠.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표준 약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또 예. 각각의 가려운 곳을 긁으면서 네. 시원하게 만들어졌는데 네. 언제부터 효력 발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표준 약관인데 네. 업체들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이 표준약관은 이제 10월 14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네. 이제 업체들이 이제 표준약관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경우에도 이제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반영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많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 네. 예, 이제 이 표준약관은 사실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표준약관을 네. 사용하도록 홍보를 할 예정이고. 네. 또 표준약관과 이제 완전히 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네. 예,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예.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네. 약관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과는 일단 관계없이. 불편 부당하다 싶으면 소비자원으로 일단 신고 먼저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예, 소비자원이나 뭐 소비자 단체 이런 곳에 이제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예, 그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무엇보다 매력적이긴 하지만 위험성도 큽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큰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약관심사과장과 함께 자세한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책 정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